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나 교육청 관련 기관에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학교폭력 안임 조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가해 관련 학생 나오죠. 학교폭력 안임이 나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중학생 A양은 학급 회장을 하며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급 단톡방에서 B양이 이상한 말을 올리며 C양과 다투자 A양은 B양과 C양을 말리면서 B양이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B양에게 C양한테 먼저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단톡방에서. 다음날 B양은 A양을 비롯한 학생들이 단체로 사이버상 따돌림을 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 관련 학생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었습니다. A양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이 사건 당시 학급 회장으로서 B양과 C양이 다투자 중재를 하였을 뿐인데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또한 A양의 경우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학폭위에서 단 1호라도 조치가 나오게 되면 특목고를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A양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안임 조치를 이끈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수임한 뒤 단톡방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단톡방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양은 이 사건 당시 학급 회장으로서 B양과 C양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먼저 잘못한 B양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점, B양은 A양이 C양과 친하다는 이유로 A양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단톡방 내용에 의하면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양은 B양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사과해 요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양은 C양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B양에 대해서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욕설을 여기서 하지 말아라. 만나서 얘기를 하던지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B양이 기분이 나빴다는 건 A양이 C양과 친했고 A양이 먼저 사과를 하라고 했으니까 따돌림을 한다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학교폭력 안임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학폭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학폭위는 A양의 학교폭력 안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해서 잘 나왔죠, 결과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사안이 문제되면 섣불리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학폭에서 조치를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이게 초기부터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33명밖에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써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 안 돼 있는 변호사님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33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도 뭐 10몇 명밖에 안 되겠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아니면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이었던 것도 그냥 포함시키긴 했는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시던. 그래야지 이제 실무적인 거를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한 쟁점을 주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술을 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학폭위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지만 학폭위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 다른 분들, 학부모나 변호사님이 오시면 나중에 진술하도록 하고 학생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쭉 합니다. 사실관계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진술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면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광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분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이런 것도 꼭 의뢰를 맡기셨으면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법률적 주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변호사님은. 제가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판단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의견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됩니다. 저 아니어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제가 상담을 드리니까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